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정신없는 도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계신가요?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맛집 탐방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런 활동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최근 산림교육, 숲, 그리고 치유와 휴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숲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이슈피플 오늘은 황우림 숲연구가와 함께 도시숲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목포의 숲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숲을 이해하고 또 숲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온 숲 활동가이자 숲 연구가인 황우리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앞서 선생님을 이제 숲 연구가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숲 연구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숲 연구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숲 활동가로, 숲 해설가로 시작을 해서 이제 식물 분류학 또 산림 치유 분야 그리고 산림 생태학 분야를 꾸준히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시숲의 가치와 또 확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숲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기여를 할 것인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 시청자분들이 또 선생님의 연구 성과를 또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숲 해설가로서 우리 숲에 대한 그 가치와 또 중요성을 꾸준히 시민들한테 피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숲의 중요성과 또 가치에 대해서 칼럼을 많이 써왔고요. 그리고 각급 학교와 또 기관을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태 관련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숲 관련 책인 나온 재나와 우리 동네 숲 돋보기라는 책을 발간했었고 또 지난 3년 동안에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숲과 생명이라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민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그 생활에 찌든 그런 생활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담 강사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목포 특산 왕자기 나무를 연구해서 전남대학교에서 임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흥산에서 우리나라 최고령 왕자기 나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저서도 발간하시고 정말 성과가 많으신데요. 그럼 이쯤에서 좀 궁금한 점이 우리 지역 목포를 좀 대표하는 수종이나 목포에서만 서식하는 산림 자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식물이라 그러면 왕자기 나무와 지네발란이 떠오릅니다. 왕자기 나무는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 일대에만 서식하고 있는 희귀식물이고요. 그다음에 지네발란은 전라남도 서남해안에 자생하는 멸종위기 2급 육상식물인데 우리 목포 유달산이 전국 최대 자생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달산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인 붉은배 세매하고 또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목포를 대표하는 이렇게 희귀수종이 있다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은데요. 이어서 올해 목포시는 이 이밤산과 용라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준공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용라산의 옛 모습을 복원해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생태통로 조성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도시숲은 개발 과정에서 택지 개발이나 또 도로 개설로 인해서 단절되거나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 이러한 그 단절된 도시의 숲을 생태 통로로 연결해서 네트워크화함으로써 동식물들의 안정된 서식지를 확보할 수가 있고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밤산과 그 용라산은 제가 10년 전부터
생태 통로로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를 통해서 이밤산이 약 62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 또 영라산이 약 16헥타르 정도.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약 78헥타르 정도의 숲을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면으로서 숲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밤산의 둘레길이 약 3.5km 정도, 그 다음에 용라산이 약 0.8km 정도, 그리고 이제 철도 폐선 부지 웰빙 공원이 약 6.2km 정도 길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이것이 목포에서 아주 중요한 그 녹지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목포의 총 도시림은 약 781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우리 목포의 총 면적이 약 5,158헥타르니까 도시숲이 차지하는 면적이 약 15.15%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약 49.11%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목포는 도시숲 면적이 굉장히 빈약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박산과 양을산, 그리고 또 대박산과 지적산을 이렇게 생태 통로를 통해서 연결함으로 해서 유기적인 숲 네트워크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요즘엔 이 도시숲이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넘어서서 현대인들의 건강 지킴이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숲을 복원하고 또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움직임 또한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 도심숲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 도시숲을 말할 때 도시숲은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조성이 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사용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숲이지 않겠습니까? 도시숲은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시숲은 미기후 조절, 그 다음에 또 공기 정화 작용, 또 소음 경감 기능, 보건 휴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숲은 한낮에 도심보다도 약 3에서 약 7도 정도의 기온을 낮춰서 도시의 문제인 열섬 현상을 감소할 수가 있고, 또 그 숲에서는 증산작용을 통해서 구내지 약 23%의 습도가 높게 되고, 그 다음에 나뭇잎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대기 중에 먼지라든가 요즘에 흔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흡착해가지고 공기 정화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또 소음을 흡수하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도시숲은 우리 도시민들의 그 심신을,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생태 체험, 생태 교육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도심숲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지역 내에도 다양한 숲들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숲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한 도심 숲속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 또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목포의 도시숲은 아마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당 십자형 도시숲과 폐선부지 웰빙 공원은 우리 목포가 아주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도시숲 확산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포의 생활권 도시숲에 이렇게 끌어올리게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포의 도시숲은 빈약하고 또 단절되고 또 과도한 둘레길 조성으로 인해서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또 무분별한 인공 조림으로 인해서 경관이 훼손되고, 또 밤마다 이제 숲속의 불화생을 이루는 야간 조명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숲을 복원하고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잘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연 생태계를 좀 가꾸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목포의 도시숲의 확산을 위해서 의달산 인근에 산재되어 있는 경작지를 매입을 해서 숲을 가꾸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양을산과 대박산 등 단절된 숲을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옥상 조경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를 하고, 아울러서 목포에 가용한 모든 공간에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하게 나 있는 숲길을 축소를 해서 동물들에게 안정된 서식지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특히 목포 유달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진해벌란 그 자생지에 둘레길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쇄하거나 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2년 전에 이미 환경부와 목포시청에서 그렇게 하기로 한 내용인데 이행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유달산에 식재되어 있는 경관을 해치는 삼나무나 백합나무 등 예래수종 경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포시에서 건축 허가를 낼 때 그 시내 방면에서 유달산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나무나 백합나무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유달산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무분별한 예래종의 인공식재를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를 교란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목포의 거의 모든 숲속에 설치된 야간 조명을 해체를 해서 동식물에게는 안정된 서식 환경을, 우리 시민들에게는 밤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숲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득 이 선생님께서 숲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고 또 그렇게 돼서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산골 출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숲에 관심이 많고 또 그 무엇보다도 숲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말에 이름대로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보면 보호자에 수풀림자를 씁니다. 그래서 호림인데 뭐 호랑이가 숲속에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역시 이렇게 이름부터 또 숲과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숲 연구가답게 좀 우리 지역에서 이맘때쯤 찾아가 볼 만한 숲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는지 좀 추천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이 그 연두색의 낙엽 활엽수와 또 진녹색의 침엽수가 어울려져서 숲이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게다가 이제 계절적으로 앞다투어서 들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뭐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마을 뒷산에만 올라가도 숲의 향기를 느끼고 숲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혹은 오늘 오후에라도 뒷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산이라도 올라가서 힐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지역민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숲은 주인은 그 인간이 아니고 그 속에 살아가는 동식물입니다. 또 미래 세대의 것입니다. 숲을 이용하되 다시 불편하더라도 훼손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오롯이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밤에 등산하기가 힘들다 해서 그 숲속에 불을 켜달라는 식의 지극히 개인적인 요구를 좀 자제해 주시고 말 그대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쾌적한 우리 목포를 위해서 시민 정신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냥갑처럼 빽빽하게 들어선 도심 속에서 이 시간에 치이고 일에 치인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달콤한 휴식이겠죠. 이번 주말엔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우리 지역 숲을 찾아 힐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